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죠? 뒷 배경이. 사실 여기 한국은 아니고요. 이집트,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카이로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많은 게 떠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40대 중후반이니까 어렸을 적에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카이로라는 그런 이제 부루마블 게임 하다 보면 카이로가 나오죠. 그렇게 정말 게임이나 또는 뭐 이집트 하면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 그런 거 떠올리면 정말 어린 시절 우리 학창 시절 때 그 공부하면서 책에서나 봐왔던 곳으로 어떻게 보면 뭐 좀 약간 로망 또 환상 뭐 그런 정말 현실적으로 별로 와 닿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집트 그리고 카이로입니다. 물론 카이로 말고 이집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그곳을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오늘 밤 카이로 하루 자고 나면 이제 내일 다시 한국으로 가는데 한 일주일 조금 넘었고요. 카이로 그러니까 이집트 보시면 저 남쪽에 아스완 거기서부터 훑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룩소 거쳐서 다시 카이로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카이로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가 거쳐서 다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저희가 카이로 물론 저는 이제 여행이 일인 사람이라 일적인 걸로 온 거죠. 그리고 여행 그러니까 투어를 했죠. 투어를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투어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영상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가 너무 많아서 귀국해서 편집 빨리 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재미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집트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면서 호텔에서 이제 곧 있으면 자야 되는데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짐 싸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로써 모든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뭐 그래서 호텔 방에서 제가 낮에 좀 찍어볼까 하다가 그동안 그 여독이 너무 많이 쌓여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일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에서야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가기 전에 또 저희가 한국 가서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되지만 현장에서 찍는 게 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더 뭐 현실감 있고 와닿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집트 제가 열흘 오면서 가면서 하면 열흘 된 것 같은데 있었던 일을 그냥 주저리 이렇다 이집트가 이랬더라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 저희가 뭐 오늘 그 특별한 그거 없이 한번 떠들어 보려고 호텔에서 이렇게 좀 찍어 봅니다. 오늘은 아무 데도 안 오늘은 공식 일정이 다 끝나서 어제 밤에 그래서 오늘은 자유 일정으로 하루 있는 거였는데 뭐 카이로 시내 나가보고도 싶었지만 날씨도 너무 낮엔 또 덥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루 쉬면서 호텔에서 계속 그냥 호텔에서만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밥 먹고 그래서 쉬고 정리 좀 하고 사진 정리 같은 거 영상 정리 저희가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국 가면 또 너무 방대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셀렉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집트에서 마지막 일정을 제가 여기서 한번 찍어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찍어봅니다. 여기가 뭐 한국 호텔인지 미국 호텔인지 이집트 호텔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카메라를 잠깐 이동을 해서 제가 아까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뭐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 호텔이 한 26층이나 굉장히 높은데 카이로 시내 야경을 한 바퀴 좀 보여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시면서 보시고 그럼 정말 카이로가 믿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카메라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잠시만요. 자, 카이로, 카이로. 여기가 지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여기도 금요일 밤이라 이제 카이로 시내 저기 탑 같은 게 보이는 게 이제 카이로 타워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 앞에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 아주 화려하게 돼 있고 여기가 그 나일강입니다. 유람선이 아까 많이 떠다녔었는데 카이로 나일강변 호텔에서 제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파리 세느강 근처 저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는데 비슷해요 분위기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정말 그 파리의 그 모델을, 그러니까 모델을 도시의 그 어떤 그 계획 자체를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했었대요. 예,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이로, 예, 금요일 밤 카이로 시내, 예, 모습을 제가 잠깐 또 보여드려야 믿으실 것 같아서, 예, 보여드렸고요. 자, 창문을 잠깐 닫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카이로 시내를 보셨고, 이제 카이로, 이집트를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와보고 싶은, 정말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그 바이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뭐 많은 분들, 뭐 우리 종교가 있으시는 분들 없으신 분들 할 거 없이 뭐 아시는 것 같이 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제 이쪽 배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이스라엘도 예전에 한번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과 비롯해서 이 아랍, 중동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기회 되면 한번 출장을 와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오기 전에 사실 저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저는 그 이집트 관광청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딱 계획을 딱 짜주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그 어떤 그 뭐 티켓이나 이동 경로 그다음에 숙소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섭외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려움은 없는데 뭐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집트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뭐 택시 타고 사기를 많이 당했다, 뭐가 안 좋더라.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저도 사전에 한번 오기 전에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조금 뭐 불안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직접 와 보니까 역시 여행은 와서 직접 부딪혀 봐야 돼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그 주요 관광지에 우리 그 막 이렇게 뭐 쫓아다니면서 뭐 사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삐끼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개무시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가가 비교적 많이 쌉니다. 제가 호텔에서 밥을 몇 차례 먹어봤는데 직접 제 돈 주고 한번 먹어봤는데 한국에 있는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뭐 5성급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에서 직접 돈 주고 사 먹어도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이집트는 일단 물가가 싸다는 게 좋더라고요. 뭐 워낙 그 건조한 지역이라 우리가 이제 투어를 하면서 저도 물을 많이 사 먹었는데 물값은 그렇다 치 물값이 그렇게 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른 물가들 보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좀 부담 없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여행지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는 경로는 보면 지금 뭐 이 영상을 제가 언제 편집해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9년 10월에 매년 요맘때 대한항공 인천에서 카이로 직항을 운항을 해요. 전세편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한 10월에 3번 정도 직항을 뛴다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인천에서 저는 이제 그 에티하드 항공 타고 아부다비에서 경유를 해서 몇 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아부다비 공항에서 카이로로는 또 에티하드 항공을 탔어요. 그리고 카이로에 내려서는 좀 긴 시간 좀 대기를 했어요. 대기를 하고 이집트 항공을 타고 저 남쪽에 어디죠? 처음에 간 아스완을 갔는데 저는 이번에 돌았던 그 곳이 남쪽에 아스완, 중간에 올라와서 룩소, 그 다음에 북쪽에 카이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완 남쪽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그 조용해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물론 그 이제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집트는 라일강이 계속 있죠. 그래서 라일강의 연속이긴 한데 거기도 라일강 주변에서 잤는데 굉장히 한적하다기보다는 좀 카이로보다는 조용하고
일종의 약간의 휴양지의 느낌도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첫날 같은 경우 아부 심벨이라고 또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이동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동을 해야 되는 만큼 낮에는 해가 강해서 일찍 움직이는데 3시간 정도 봉고차 같은 거를 타고 사막을 지나더라고요. 사막을 쫙 지나서 가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막을 3시간 쫙 가는데 야, 운전하는 사람이 정말 그건 극한 직업이겠더라. 거의 전문 그쪽만 운전하는 사람 아니면, 왜냐면 길이 쫙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갖고 가다가 정신이 뺏길 것 같아. 근데 가더라고요. 쫙 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는데 일어나니까 해가 뜰 무렵이더라. 근데 너무 환상적으로 멋있었어요. 근데 해가 완전히 안 떴기 때문에 몰랐는데, 오다가 다시 컴백할 때 보면 이제 해가 짱짱 떠갖고 보니까 신기루가, 저는 몰랐어요. 신기루는 그냥 우리가 그냥 신기루는 실제로는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에 없는 단어, 실체하지 않는 걸로 알았는데 정말로요. 근데 신기루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갈 때는 없었는데 올 때 똑같은 지점에서 봤는데 해가 쨍쨍하니까 저 사막 모래에 가끔 이렇게 돌섬 같은 게 떠 있거든요. 섬이라고 할 수 없지, 바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돌섬 비슷한 게 있어요, 물 저기에. 근데 그 갈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올 때 이렇게 보니까 밑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에 반사되는 것 같더라고, 보이더라고. 그래서 물이네? 그래서 아까부터 왜 물이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신기루래요. 실제 물이 아니라 햇빛에 이렇게 반사작용을 이렇게 하고 그게 물처럼 보이더라고, 정말로요. 굉장히 신기했고, 아부 심벨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신전이 있는데 너무 신전이 많아요. 유명한 신전. 우리 한 4천, 5천 년 된 거, 기원 전 얘기니까. 그거를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너무 머리 아프고 지금 역사 공부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갔다가 3시간 정도, 왕복 6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주위에 둘러보고, 아스완에서는 제가 3박을 했죠. 3박을 하고, 펠루카라는, 이집트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이집트인들이 탔던, 돛담배, 그러니까 바람으로만 가는 그 멋있더라고요. 그 사진도 저희가 많이 찍었는데 그런 것들도 타보고 굉장히 나름대로 멋있는, 운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에서는 그 마차 같은 것도 타는 그런 액티비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쫙 경험을 하고, 아스완에 있을 땐 몰랐는데 카이로에 올라와 보니까 아스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호텔도 괜찮은 거 많더라고요. 5성급 호텔. 저는 스위스 계열의 모벤픽이라는 그 계열의 그 호텔에서 묵었는데 서비스도 좋고 물가도 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3일 굉장히 괜찮은 3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전도 있고, 신전은 여러 개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언급을 안 해드릴게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 그 파라오라고 하죠. 이집트 왕족 옛날에, 기원 전 얘기죠.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2,000년 이렇게 전 얘기인데, 그때 이렇게 파라오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런 신전, 파라오들이 만들었던 신전, 템펠이라고도 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어서 이미 죽었고, 근데 신이 되기 원했던 것 같고, 하지만 신은 아니죠. 근데 무슨 의도, 물론 우리 몇천 년 뒤에 우리들이, 지금의 인류가 그걸 봐라 하고 그 의도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로지 당시 살았던 자신들의 그 어떤 욕심, 목적,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신에 대한 갈구는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만들어졌던 것 같고, 하나 조금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이 됐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날씨가 그때 몇천 년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건조하고 햇볕이 대한민국 땅보다는 훨씬 세고, 그런 자연환경에서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의 여행객들은 멋있다고 사진 찍고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야 정말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 좋으라고. 예. 물론 우리 지금 인류가 봐서 좋지만 그걸 봐서 대단하다고만 느끼지. 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뭐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집트의 유적지도 있지만 다른 나라도 유적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때 당시 그것들을 만들면서 정말로 많은 그 피와 땀을 흘린 노동자들이 참 한편으로는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대단히 위대한 문화 유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스완에서 한번 3박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룩소까지는 또다시 차로 한 2시간, 3시간 좀 못되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 고속도로만큼 잘 돼 있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운치가 또 있더라고요. 사막이 또 한참 지나서 사막을. 그래서 이제 룩소에 도착해서 룩소에서는 2박을 했는데 거기 룩소는 시내가 약간 카이로와 아스완의 또 중간 정도 지점이라 그런지 또 중간 정도에 들어요. 약간 다소 시끌벅적하면서도 아스완의 그런 여유로움도 남아 있으면서도 작은 도시 그거 느낌이 있어서 좀 아기자기한 면도 있는데 공기가 그렇게 썩 이렇게 막 아스완보다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제대로 이렇게 막 정비되지 않은 느낌 속에서의 어떤 또 운치가 있더라고요. 룩소에서는 또 육소에도 그 다양한 신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유적지들이 있고 룩소의 그 뭐 대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 유적지 중에서도 또 그 뭐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건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막 생각하려는 게 너무 많았어서 신전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있구나. 그 신들의 그 왕들이 발굴된 그 계곡 무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그 헐리우드 가면 그런 절벽 가운데 계곡 밸리에 이렇게 그 러시아 사람이 1800 몇 년도였대나 그때 발견해갖고 뭐 람세스 2세, 람세스 1세 뭐 비롯해서 그들의 무덤, 우리나라로 치면 천마총인데 계곡이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갖고 거기서 발견된 그런 거 천마총. 우리나라 천마총 생각하면 되는 천마총 약간 평지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약간 언덕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산하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추억이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벽화가 남아 있는데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몇천 년 전에 그린 것도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색깔 같은 것들을 구했는지 제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어요. 사실 만지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만져도 이렇게 터치해도 될 만큼 다 벽이 그거라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와 이게 손에 묻어나지도 않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됐던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이렇게 집터가 거의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죽으면 그들이 또 무덤으로 사용했던 그 골짜기 같은 그 산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룩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뭐 룩소도 마찬가지로 라일강이 계속 흐르니까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에 없었다면 이집트는 지금의 이집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나일강 뭐 황하 문명 무슨 문명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일강 또한 인류 문명의 근거지로 하나로 그리고 언급이 되고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에 나일강이 없으면 와 이집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정말 나일강의 활용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다른 나라 호텔보다도 그 샤워하는데 물살이 세더라고요. 그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또 2박을 룩소에서 했습니다. 룩소에서는 또 국내선을 타고 한 1시간 정도 카이로에 올라왔죠. 카이로에 올라와서 이제 2박을 보내고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카이로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핑크스랑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집에 이렇게 오면 저는 이제 많은 거 뭐 딴 거 안 사고 이런 거 사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여서 피라미드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싸요. 뭐
뭐 달러로 이거 돌인데 예, 망가질 일도 1달러, 2달러 정도 됐나? 뭐 그런 정도. 스핑크스, 예, 스핑크스 색깔 있는 것도 있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흰 걸로 예, 요런 장식품들을 전 사는데 이런 데서만 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파라오죠. 예.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파라오 이런 이것도 다 돌이에요. 돌.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또 락타 예, 이런 거. 금장식 돼 있는 거. 도금이죠. 이것도 싸요. 굉장히 정말 저렴해.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약간 좀 사기당한 것 같아. 요거를 10달러를 주고 샀어요. 요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진짜 푼돈인데 1달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정신없이 그렇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집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고 1차 일부 요거 세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원래 없는 건데 제가 좀 여기 뒤에 허전한 것 같아갖고 이 피라미드랑 이제 스핑크스도 봤고요. 그래서 뭐 말로만 들었던 피라미드랑 스핑크스를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에도 들어가려면 따로 그러니까 스핑크스랑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에리어가 있어요. 예, 이런 구역이 있어서 거기를 표를 끊어야 되고 들어갔으면 거기서 또 피라미드 하나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표를 또 끊어야 돼요. 한 360 이집트 파운드인데 그 피라미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이면 한 2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되는데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좁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현장에서 찍기도 했는데 사실 들어가면 볼 거는 없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들어는 가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좀 별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경험이었고요. 스핑크스도 그렇고 피라미드를 보면서 와, 뭐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저보다 먼저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야 정말 참 말이 안 나와요. 예, 솔직히 그 당시에 그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참 정말 이건 뭐 물론 뭐 이미 전해진 얘기지만 정말 대단하더라고. 이건 뭐 진짜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예. 인간의 위대함 그걸 보면 인간의 의지 위대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좋은 거는 그런 것들을 직접 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또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피라미드 근처에 가면 뭐 낙타꾼들 그다음에 말 태워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투어들도 많이 있고요. 이집트 여행할 때 조금 여러 이제 그런 관광지 가면 삐끼들 기념팔라고 삐끼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는데 그거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랬어. 조금 너무 달라붙는 것 같으면 그냥 노 안 산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옆에 달라붙었을 때 약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 의도는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너희들랑 말하기 싫어 귀찮으니까 이러니까 3번에 가더라고.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 좀 그 친구들 미안하지. 근데 너무 달라붙으니까 뭐 쫓아와서 막 그래서 그랬으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고 시내 길거리 시내는 약간 복잡해요. 막 차선도 뭐 이렇게 좀 무질서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재밌어. 운치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지 가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음식을 제가 보니까 음식도 비교적 맞아요. 여기 이슬람 국가라 그 돼지고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이제 닭고기. 전 세계인의 푸드죠. 닭고기 음식도 잘 하고요. 물론 호텔에서도 먹고 다른 데서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평균적인 그 어떤 음식에 대한 그 한국 입맛이 제가 까다로운 입맛은 아니거든요. 한국인한테 비교적 무리가 없어요. 유럽 어떤 지역 가면 굉장히 짜거나 너무 맹숭맹숭하고 하는데 한 중간 정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입맛에 전체적으로 괜찮게 잘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흰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메뉴 중에 있는데 그 흰쌀의 상태가 통통해. 한국쌀만큼 하더라고. 거의 한국쌀이랑 견주어도 비교가 없을 만큼 상태가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쌀의 상태고 그런 것들이랑 뭐 스프 같은 것들도 있고 비교적 음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을 안 가요. 저는 여행지 오면 한국 식당을 일부러 안 가죠. 뭐 여기까지 와서 이런 데까지 와서 한국 식당 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음식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유튜브 같은 거 기존에 이집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보면 물론 혼자서 개별적으로 자유여행 떠나셔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지만 다소 조금 이집트 계획하신 분들이
혹시나 우려하실 우려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려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편견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저도. 특히 이집트라는 나라 사람들이 중동 지역 영향,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인데 중동 지역, 그래서 그 특유의 저만 갖고 있는 정서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편견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그 편견이 다 깨져 버렸어요. 이집트 사람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순하고 착해요. 착하고 일단 순하고 뭐라고 그럴까, 그런 순수함 같은 게 좀 느껴져요. 이렇게 오랜 시간, 몇천 년 동안 이곳에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그 다음에 역사를 바탕으로 이어온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약간 오버하는 거 있잖아. 오버하는 게 없어서 좋더라고. 이렇게 막 그런 오버가 있죠. 알 거야. 무슨 뭐 표현을 잘 안 해도 뭐. 근데 민족마다 약간 오버하는 게 있거든. 어떤 데는. 근데 그런 게 없고,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 한국의 정서 같아 약간. 그래서 그 중간 장르, 중간 다 그냥 뭐 그냥 말하는 거. 중국 같은 경우는 말해서 시끄럽잖아요. 그게 거기에 문화인데, 여기는 한국 같아. 이렇게 좀 비슷해. 그런 캐릭터들이 비슷한 것 같고, 너무 나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외면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이런 게 비슷한 것 같고요. 물론 어디나 한국도 그렇고 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물론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생각이겠지만, 이집트가 굉장히 한국인 정서랑 비슷하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고, 저는 그러니까 개인 가이드라기보다도 제 옆에서 조금 소통을 도와줄, 한국말을 어느 정도 좀 할 줄 아는 아랍 여성, 아말이라는 그 분이 저와 이렇게 좀 같이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한 번도 안 갔는데 한국어 공부를 스스로 해서 가이드 여기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약간 알바식으로. 근데 그분이랑 여러 가지 또 무슬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하여튼 이게 같이 한번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찍은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의 생활, 아랍인들의 생활, 그 20대 후반인데 무슬림, 이집트 여성이 갖고 있는 현재의 생각들 같은 거 많이 들어봤어요. 뭐 다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뭐 결혼 문화, 요즘 갖고 있는 이제 생각들, 그런 거 들어보니까 한국이랑 굉장히 또 유사하고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느끼는 건 역시 사람 다 비슷하고 살아가는 건 방식들은 같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많이 좀 아쉬워요. 특히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떠나올 때도 아쉬웠는데, 이번에도 또 이라크란다, 이집트. 예. 조금 세련되거나 모던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졌는데, 뭐 지나다니는 자동차, 버스 이런 거 봐도 예전에 제가 러시아 갔을 때 1996년에 처음 갔을 때 그때 같아. 그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요. 그 맛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싫어하거나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유적지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뭐 정말 평생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아쉽고, 물론 이 방송은 이제 한국 가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들려드리겠지만, 다시 언젠가 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좀 새로운 시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와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또 이쪽 지방, 이쪽 지역,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예. 근데 뭐 아랍어 쓰고, 나름대로 자기네 화폐, 이집트 파운드, 그 단위로 돼 있고, 뭐 유적지, 헤리테지 관련한 것들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앞으로 좀 더 많은 한국 분들을 이쪽 이집트 와서 많은 것들 좀 구경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여행 정보, 어디 가서 표는 어떻게 사고, 뭐 입장료는 얼마고,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뭐 그거 얘기하면 그런 의도로 저희가 오늘 찍는 건 아니니까. 인터넷 속도는 저는 와이파이 도시락을 해왔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거 해왔는데 비교적 잘 됐어요. 비교적 잘 되고 호텔도 비교적 잘 되는데 카카오톡이 좀 막혀 있어요. 와이파이 도시락 갖고 와도 카카오톡이 터졌다 안 터졌다 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뭐 이쪽 중동 지역에 카카오톡 이렇게 뭐 막아놓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기술적인 건데 그게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은 다 돼요. 예, 크게 문제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파이 도시락 한국에서 미리 예약해서 받아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준비할 것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더운 지역이라 낮에는 해 때문에 더운데 밤에는 지금도 밤이지만 제가 호텔에 에어컨도 안 틀고 요 정도 입고 다니면 딱 좋아요. 밤에는 이렇게 난방 하나 긴 그 안에 반팔에 뭐 반바지도 되고 약간 긴 바지도. 근데 낮에는 선글라스, 선크림, 그다음에 모자 필수입니다. 낮에는 해가 너무 강해서. 근데 한국에 한참 최고로 더운 여름과 비슷한데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제가 밤에 잘 때 양말 한 짝을 일부러 빨아서 베란다에 널었어요. 해가 없는 저녁 내내 밤새 한 6시간 만에 싹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다 그래서 막 북유럽처럼 겨울처럼 건조해서 막 틀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도 걱정을 했는데 약간 텄는데, 북유럽 겨울에 갔을 때 건조한 데는 말도 못하거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코가 막힐 정도인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적당한 건조함이에요. 습기는 없어서 쾌적하고 그늘에만 가면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9월 말경인데요. 이집트 9월 말경 낮에 반팔 반바지 정도 입으면 될 것 같고, 아침과 밤에는 긴팔 남방 하나 정도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여행 정리하면서 회고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국 가서 빨리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짐 싸야 되고요. 또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중에서 오늘 뭐 편집 없이, 오늘 자막 없이 갈게요. 바로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부장이었습니다.